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쌤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76페이지 부터 한번 그 내용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배울 파트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2015년 가장 핫한 영화, 뭐니 해도 뭐 암살이었었겠죠. 그런 거 암살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저는 약간의 그러한 좀 다른 생각이 어쨌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무장 독립 운동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의열 투쟁 이런 것들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참, 전 2번이나 봤습니다. 극장을 가서요. 그래서 참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3.1운동을 맡게 되면서 3.1운동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는요, 크게 원래 아주 작게 보면 6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에 한성 정부의 그런 이제 법통을 이제 가져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시에 이쪽에 있는 이제 연해주에 있는 정부와 상해에 있는 정부를 사실 하나로 합쳐서 등장했었던 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합쳐진 계기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합쳐지게 되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 1919년 9월경이 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공화제 정부가 세워졌었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다음에 국무총리로는 이동희가 이제 나오게 되었었고, 연통제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사료편찬소라든가 구미위원부 활동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군사적으로는 육군주만 참여를 하는 군사적인 성격을 갖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1919년에 시작되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요, 초반에는 사실은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제나 연통국 이런 것이 독립신문 같은 것도 사실은 하겠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신문이 2번이 나오거든요. 독립신문이 첫 번째 나오는 건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었는데요. 용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개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이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비밀적인 연락망으로 자금을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하나 더는 독립공채, 애국공채라는 것을 이제 팔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하면 이거 돈으로 줄게라고 하는데요. 쌤들 혹시 집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거 있으면 대박입니다. 복리로 인정해 주는데요. 100년 지났습니다. 복리로 한 30년 지나면 최소 원금 이상 따답을 이렇게 가지 않나요? 거기다가 100년 지났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시면 아파트 한 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나름 어느 정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20년대 초가 가면서 상당히 많은 좀 문제점들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3년경에요. 우리나라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으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우리 앞으로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의 임시정부가 너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세우자라는 이 창조파가 있었고요. 단지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창조파가 있었겠죠. 그에 비해서 아니야. 야, 그래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어떻게 바로 없애?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은 우리도 인정할 테니까 잘못된 것만 고치고 다시 하자는 개조파 이런 이제 2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근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그 이후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점점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잠시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들 가지고 계신 교재 177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세워진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이랍니다. 자, 상하이와 연해주의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 자, 정부는 당분간 상하이에 둘 것.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입니다.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독립신문 나온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2번입니다.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모았던 것도 역시 맞고요.
3번입니다. 국내와의 연계를 위해 연통제를 실시했던 거. 역시 대표적인 설명이고요. 4번입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던 것도 역시 맞고요. 근데 5번을 보니까요.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3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이제 무장 단체고요. 만주 지역일 때 특히 만주 지역 내에서도 우리 이제 국경선 근처인 간도 지역에서 북간도 지역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동했었던 지역을 동북한일연군이라고 합니다. 임시정부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정관은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의 그런 이제 정치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919년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도 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막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했다라는 거에 막 이제 알려지게 하면서 막 탄핵 당하고요. 이대 대통령으로 들어왔었던 박은식이 조금 들어왔다가 병으로 이제 죽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막 독립 인사들은 이제 국민 대표 회의 막 떠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차 개헌을 해요. 이제 내각 지도 책임으로 가자.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런데 역시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가져갑니다. 1927년부터 40년까지.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일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40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주석 제제를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그 김구 선생님만 해도 연세가 많으셨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석, 주석, 부주석 체제로 갔던 게 44년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부주석으로는 당시에는 이제 김규식 선생이 올라가 계셨죠. 자, 이러한 내용들. 이 체제 어떤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패턴은 너무 비슷하네요. 애국공채를 발행했다. 당연히 맞고요. 2번입니다. 대한매일신보를 간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대한매일신보는 누굽니까?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었던 영국인 베델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요. 대한매일신보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영향을 끼쳤던 건 뭐 있습니까?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뭐 이런 것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매일신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참고로 1910년에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한일 관계 사료지 편찬했었고요. 미국의 구미위원부 설치했었고요.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었다. 이거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드디어 왔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은 문제만 풀고 넘어가려면 이거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뭐 저는 그냥 뭐 문제만 풀고 가는 건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만 풀기에는 요 파트 내용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 그 178페이지. 그래서 제 내용 정리 강의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다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학점은 다 들으면 이제 나오고 이제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따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EBS 홈페이지로 가십시오. 역시 무료입니다. 가입만 하면 됩니다. 제 이름 검색하시고 제가 여기 이 무장독립운동 파트는요. 전국의 역사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 번 정도 요거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뭐 하셔라? EBS 홈페이지라는 게 다 무료니까요. 가셔서 한번 들으시면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요. 다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만주나 연해주신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20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20년에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었던 승리했었던 전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투냐면 오동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멋지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어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요. 일본이 이때 이렇게 있으면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일본은 막 사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훈춘 사건 같은 거 일으켜요. 훈춘 사건 일으켜갖고 이제는 일본의 정규 부대를 이 만주 지역에 아예 파견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게 뭡니까? 살리살리 청살리 전투 내지는 천살리 대첩이라고 하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대종교를 중심으로 등장했었던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같이 이제 전투를 일으켰던 것인데요.
일제는 이렇게 지고 나면 언제나 뒤끝 장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간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요 아예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도 참변이라고도 하고요, 경신 참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전지현 씨가 자기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딱 독백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 여기에 있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북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서위를 중심으로 하는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뭉치게 그 대한 그 독립군들을 다 모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요. 계속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지도상으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되냐면 이 봉오동 전투가 어디 있었냐면 요쪽에 있었었고요. 봉오동 전투가 요쪽에 있었었고요. 자, 청산리 대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북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명칭을 짓고요. 더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령이었었던 자유시에 가게 되는데 1921년에 어떻게 되죠? 자유시에서 또 한 번의 참변을 겪게 돼요. 이걸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각자의 독자적인 자치기구적인 것을 만들게 돼요. 선생님들, 독립군의 정신은 거짓 정신이겠습니까? 참 정신이겠습니까? 당연히 참 정신이겠죠? 어떻게 해요? 참, 정, 신이라고요. 이거 지도상으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참, 정, 신입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각각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3년, 4년, 5년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제는 어떻게 됩니까? 25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만주 지역 일대에서 정상적인 이제 약간 자치정부적인 것들을 만들다 하다 보니까 일제는 이것을 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은 당시에 만주 군벌과 그 조선 총독부 간에 미스야 협정.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에 주면요 막 돈 주고 그랬어요. 중국인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주고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는 삼부 통합운동 같은 것이 이때 있었었고요. 자, 근데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이제 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합쳐지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193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있었죠.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연합해서 그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중 연합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런 군들이 뭐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뭐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데서 이제 막 승리를 거두었었던 전투가 바로 요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쌤들 교재 179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자, 보니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딱 보니까 백운평, 어랑촌 이런 걸로 보아서 이쪽에 있는 바로 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에 대한 설명인데요. 청산리 대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하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국민의회는 이제 당시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단체죠. 이쪽이 만주 지역과는 거리가 있고요. 니은입니다. 다수의 교도들이 참여하였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로군정서군이라는 그 군대 자체가 중광단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중광단이 대종교에서 만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이제 이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귿입니다. 한중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중연합작전은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과 연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 청산리 대첩은 1920년에 있었던 것이겠죠. 이것도 역시 옳지 않고요. 디귿입니다. 니을입니다. 김좌진, 홍범도 등의 부대를 지휘하였었다. 등에 맞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 5번, 4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지도와 같이 독립군이 이동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청산리에서 밀산으로, 밀산에서 자유시로 이동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이동했겠습니까? 바로 경신참변. 간도 참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의부의 설립은요. 왜 설립됐냐면 자유시 참변을 겪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 세웠던 그런 그 형태의
자치정부적인 게 참의부가 되겠죠. 1923년도에 설치되었었고요. 조선의용군의 조직은요.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1938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직이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42년에 편입되고요. 일부는 더 중국 내에서 이 예난 지역이라는 사회주의의 그런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요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 조선의용군이거든요. 주로 조선의용군은 주로 이제 김두봉 같은 그런 인물이 만들어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스의 협정은 1925년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만들어지자 이런 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와 만주 군벌이 손을 잡았던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한중연합작전 전개도 역시 1930년대 초에 나타났었던 움직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 2번이었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39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릉가의 뒷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하였다라고요. 그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서문을 돌파 주역으로 크게 활약하였었고 쌍성보에서 마침내 한중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중연합작전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은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중국인들도 이제 각성이 된 거예요. 아, 일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전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과 중국인이 손을 합쳐서 일제에 저항하게 됐구나. 그런 움직임을 준 것이겠죠. 당연히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사이에 있는 이 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일단은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파트는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 제 강의 한번 찾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꼭 보라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쯤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우리 조선 국내에서도요 여러 이제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서 30년대 되면서 많은 운동들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물산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국산품 사용하자라는 운동이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어요. 아니 일제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있잖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우민화될 것이다. 이거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고등교육을 세우자라는 운동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맹, 퇴치,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것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입고 쓰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등장했었던 바로 단체입니다. 이거 무슨 운동일까요? 물산장려 운동이겠죠. 물산장려 운동 제가 이거 할 때 아마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이랑 비교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의 제의에서 시작되었었다. 1907년에 시작되었었는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에 평양에서 조만식의 제의에서 시작되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운동에 대해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조만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었던 거 맞겠죠? 예, 정답.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1번 정답이 아니고 2번입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되었었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죠. 이건 1907년에 서상돈의 제의로 대구에서 시작됐던 운동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었던 게 이것이고요. 4번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했던 게 맞고요. 5번입니다.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에 참여했었던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당시에 있었던 이제 다른 운동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름방학에 고향의 동포를 위하여 공헌하지 않으시렵니까? 가령 글을 모르는 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이 일주일만 노력하면 당신의 고향에 문명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일까요? 예,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었던 이제 문명 퇴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부나로드 운동. 이 나로드가 영어로는 people입니다. people. 민중, 인중, 인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부는 영어로 into.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모르는 걸 알려줘다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주최했었던 운동입니다. 부나로드 운동인데요. 여기 있네요. 그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정답 2번이고요. 1번 같은 건 뭘까요? 혁명은 부엌으로부터. 이게 여성 운동들이 주장했던 내용일 것이고요. 3번은 어린이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주로 이 천도교 계열에서 우리 또 방정환을 이제 중심이 돼서 나왔던 것이겠죠. 그래서 소년운동, 청년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4번 포스터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죠?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뭐죠? 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요, 1894년 1차 가보개혁으로 법적 신분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시가 1920년대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도축업자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백정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분들의 자식들은요, 학교 입학을 거부당해요. 진주 지역에서.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런 사회적인 멸시천대는 나만 받아도 내가 참고 살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 입학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1920년대 초에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사회적인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 포스터예요. 형평운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은 뭡니까? 조선 물산 장려 10주년 기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물산 장려회와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가기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운동들 있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뵐게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